다음은 컴파일러 기반 레지스터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래픽 컬러링 문제와 그래픽 컬러링 예시를 구현해서 설명하고요. 끝으로 효율적인 레지스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최적화는 컴파일러에서 실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연산을 레지스터 상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가능한 한 로드 스토어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게 컴파일러에서 실시하는 레지스터 최적화입니다. 이러한 최적화 절차는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레지스터에 할당할 수 있는 후보 변수를 파악한 다음에 각 후보 변수의 가상 레지스터, 이때는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가상 레지스터를 하나씩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상 레지스터를 실제 레지스터에 매핑하게 됩니다. 사용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레지스터들은 같은 레지스터를 공유하게 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나머지 변수를 메모리에 할당하면 됩니다. 이러한 레지스터 최적화 과정을 그래프 컬러링 문제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컬러링 문제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그래프에서 이웃하는 노드가 서로 다른 컬러가 되도록 색칠할 때 사용해야 하는 컬러 수가 최소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레지스터 최적화 문제를 그래프 컬러링 문제로 모델링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각 노드를 가상 레지스터로 표시하고요. 프로그램 실행 중 같은 시점에 사용되는 두 개의 레지스터들은 엣지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 컬러링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소 컬러 수를 결정합니다. 이때 찾아낸 최소 컬러 수는 실제 사용해야 하는 레지스터 수가 되겠고요. 컬러를 칠할 수 없는 노드는 메모리에 할당해야만 합니다. 그래프 컬러링을 사용해서 레지스터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은 세로 축상은 타임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나타나고 상단에 A, B, C, D 알파벳으로 되는 6개의 A, B, C, D 문자는 실제로 심볼릭 레지스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시로 표시된 것은 A 레지스터의 라이프 타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길게 되어 있는 요 라인도 역시 B 레지스터의 라이프 타임을 의미합니다. 즉 세로로 그려져 있는 화살표들은 실제로 각 심볼릭 레지스터의 라이프 타임을 얘기합니다.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C 레지스터가 이어갔다면 C 이퀄 A 플러스 B,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F 이퀄 C 플러스 D, 이와 같이 어떤 레지스터의 값이 생겨나는 것은 이와 같이 값이 어사인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새로운 값이 이렇게 C에 어사인 되면은 새로운 값이 이때 탄생하게 되는 거야,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값들을 핸들링 하다가 나중에 이 F 이퀄 C 플러스 D에서 이 C 값이 이전에 썼던 값이 재활용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즉 이 C 값이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 위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 F 이퀄 C 플러스 D 명령어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C 뒤에 이 인스트럭션 뒤에 C 값이 전혀 사용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 C 값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값이 어사인 될 때 이 C 레지스터의 값이 생겨나고, 즉 탄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위치에서 죽게 됩니다. 즉 이게 이 C 레지스터에 할당된 값의 라이프 타임이 되겠습니다. 이 라이프 타임을 표시한 게 이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레지스터인 경우 라이프 타임, B인 경우 라이프 타임, C인 경우 라이프 타임, D인 경우에 라이프 타임, 그리고 E인 경우 라이프 타임, 그 다음에 F인 경우 라이프 타임, 이와 같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레지스터가 R1, R2, R3 세 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심볼릭 레지스터들의 라이프 타임이 이렇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레지스터들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우측에 있는 것 같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은 각각의 심볼릭 레지스터를 이렇게 노드로 A, B,
C, D, E, F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엣지는 연결하는 이 선 엣지는 뭘로 표현을 하냐면은 엣지와 가령 예를 들어서 A인 경우 예를 들면은 A와 라이프 타임이 겹치는 경우는 서로 라이프 타임의 중첩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 엣지를 연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A의 라이프 타임은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죠? 이 A의 라이프 타임하고 겹쳐 있는 레지스터들을 보면은 B 레지스터가 겹쳐 있고 C 레지스터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D, E, F는 이 라이프 타임하고 겹치지 않죠. 따라서 이 겹치지 않은 이 관계를 그래프에서는 엣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레지스터하고 겹치지 않는 B와 C 레지스터에 각각 이렇게 라인을 긋게 됩니다. 그죠? 자, B인 경우 똑같은 방법으로 B 레지스터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은 B 레지스터는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길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의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A, C, 그 다음에 D, E, F 모두 다 B 레지스터와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노드 B 레지스터를 표현한 노드 B에서 모든 레지스터 A 레지스터, C 레지스터, 그 다음에 D 레지스터, E 레지스터, F 레지스터로 이렇게 라인을 긋게 됩니다. 엣지를 긋게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C 경우에는 B 겹치죠, A 겹치죠, 그 다음에 D도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C 입장에서는 A하고 B하고 D를 이렇게 선을 긋게 됩니다. 그 다음에 D 입장에서 겹치는 것은 살펴보면은 B 겹치죠, C 겹치죠, 그 다음에 E도 겹치게 됩니다. F도 겹치고. 그래서 D 입장에서는 C 겹치고 B 겹치고 D 겹치고 F하고도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다음에 E 레지스터 입장에서는 겹치는 게 F 겹치고요. 그 다음에 D 겹치고 B 겹치게 됩니다. F 입장에서는 B 겹치고 D 겹치고 D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E가 겹칩니다. 자, 이렇게 이 라이프 타임을 보고 라이프 타임에 서로 겹치는 정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그래프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프가 완성되면은 그래프 컬러링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서로 베타적인 노드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컬러를 칠하는데 이웃하는 노드와 컬러가 같으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컬러를 치게 되는 거죠. 가령 A 컬러가 레드라고 하면은 B 컬러나 C 컬러는 다른 컬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옐로우, 그 다음에 여기가 블루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노드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옆에 노드하고 다른 컬러를 쳤을 때 그 컬러의 개수를 최소로 만드는 게 그래프 컬러링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A에다 레드, 블루에다가 옐로우, 그 다음에 C에다가 블루 거를 색칠을 하게 되면은 D는 다른 컬러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 최소화해야 되니까 있는 컬러를 쓰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여기에 레드를 칠하면 되겠죠. 레드를 칠하게 되면은 옐로우하고 블루하고 겹치지가 않죠. 여기에 레드를 칠했지만은 서로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다 레드를 칠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입장에서 이에다가 컬러를 칠해야 되는데 색을 칠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옐로우하고 연결되어 있고 레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한 컬러인 블루를 여기다 칠하면 되겠습니다. 블루.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F가 되겠죠. F 입장에서 보면 F는 B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옐로우도 칠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E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즉 블루를 칠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R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D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레드를 칠하면 안 됩니다. 즉 F는 B, D, E 노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 D, E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B에 칠해진 옐로우, E에 칠해진 블루, 그 다음에 D에 칠해진 레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다른 색, 즉 그린을 쓰면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 컬러링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실제 필요한 컬러의 개수는 레드 두 군데죠. 레드 두 군데, 그 다음에 블루 두 군데, 그 다음에 옐로우 한 군데, 그 다음에 그린 한 군데. 즉 모두 네 가지 컬러를 가지고 색을 칠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다시 레지스터 최적화 문제로 가지고 오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라이프 타임에 중첩되지 않게 이 레지스터를 쓴다면은 최소 4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4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는 R1, R2, R3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4개의 즉 레지스터 R, G, B, Y 4개의 레지스터 중에서 어떤 걸 치러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A에다가 즉 레드에다가 A에다가 R1을 할당하면은 R1은 레드가 되겠죠. R1은 레드가 되고 R2는 블루가 되겠죠. 그죠? R2는 블루가 되겠습니다. R3는 옐로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그린은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레지스터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에 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레지스터를 심볼릭 레지스터가 6개가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레지스터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최대로 쓰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레드, 블루, 옐로우 그 다음에 그린은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의 레지스터 외에 마지막 1개는 메모리에 할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D는 레드였다고 했죠. 그럼 D는 어디를 쓰냐면은 R1을 쓰면 되고요. E는 블루였었죠. 그럼 R2를 쓰면 됩니다. 잠깐만요. R2를 쓰면은 아니죠. B는 이게 옐로우였었죠. 그죠? 이게 옐로우였었기 때문에 옐로우를 쓰게 되면은 여기가 블루가 되고, 그죠? R2가 B를 이렇게 할당했으니까요. C가 블루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R1은 레드 A니까, 그 다음에 B는 Y니까 R2, 그 다음에 C는 그러니까 R3는 C는 R3를 쓰니까 R3는 그러니까 블루였죠. 그렇기 때문에 R2는 D는 R1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E는 이게 블루를 쓰면 되겠습니다. 즉 C하고 E는 겹치지가 않죠. 그러니까 같은 레지스터를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이유로 A와 D는 라이프타임이 겹치지 않죠. 따라서 A와 D 레지스터는 똑같이 레드 레지스터, 즉 R1 레지스터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볼릭 레지스터, 즉 실제로 피지컬하게 레지스터에 어사인 되지 않은 이런 심볼릭 레지스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주어진 레지스터를 어떻게 매핑할 거냐,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래프 컬러링 문제로 모델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레지스터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설계상의 절충 요소는, 즉 트레이드 오프 요소는 많은 레지스터를 사용할지 아니면 컴파일러 기반의 최적화를 할지 이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레지스터 수에 대한 최적화는 먼저 간단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는 64개 이상의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성능 향상은 미미하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복잡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32개 이상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성능 향상이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한 레지스터가 적은 경우 모든 레지스터를 범용으로 하는 것이 범용과 전용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레지스터 수에 대한 최적화의 기본은 이것은 어떤 경향을 얘기하는 거지 반드시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64개 이상, 32개 이상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그냥 제시로 해서 기준으로 삼을 얘기지 반드시 이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